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5월 24일이네요. 여러분들 진실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진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떨 땐 역겨울 때도 있고 참 본인이 참 처량해질 때가 많습니다.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철옹성이었다. 취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취재하기 뭐 어려웠겠습니까? 좀 들어가기 싫었던 면도 있었죠. 원지 실체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굳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바깥에서 봐도 거기라고 뭐 특별한 데 아닌데 사람 돌아가는 조직인데 저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뒀던 것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네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갈지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주장을 좀 하려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원하는 바였고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많이 활용한 면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 차원도 있고 또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자력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원자력 다 없애버리면요. 자기네 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면 또 친핵으로 변모합니다. 지금 반핵단체들 많지만 저 사람들 원전 다 없애고 그러면요. 자기들도 일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당황해 합니다. 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한다고 비빌 언덕 가지고 마구 비벼댔다가 비빌 언덕이 무너지고 나면 당황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마구 성토했던 사람들을 위안부의 진실을 알고 나면 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비다 보면은 이 언덕이 어떻다는 걸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 일단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여당 정치인들 몇몇이 정의연 사건을 보수 대 진보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진짜 한마디로 웃기는 작태입니다. 이 사건은요, 1차적으로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자금을 유용했느냐, 횡령했느냐, 그리고 배임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왜 진보의 보수 싸움으로 끌고 갑니까? 진보와 보수의 다툼은 부정이 없거나 부정부패가 없거나 그것이 적은 상태에서 해야 하는 정치 논쟁입니다. 네. 1번을 풀고 2번을 풀어야 되죠. 네. 부정부패가 있는데 여권 정치인들이 보수 진보 다툼이 어쩌고 하는 거는 그 저희가 있습니다. 그 저희를 매우 의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도둑이 재발절해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놓고 다투는 거는요. 정치인들이 개입할 게 아니라 수사와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입니다. 정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가 정치로 연결된 경우는 굉장히 많죠. 부정부패가 정치로 연결된,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안 하나요? 그래서 정치의 문제로 가려면, 그것도 정치의 부정부패 문제로 가려면은 수사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밝혀진 다음에 가야 됩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그때 얘기하십시오. 자, 우선 정의연 사건을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용 자금 집행의 문제점. 정의연에는 굉장히 많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걸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위안부 할머니들은 진짜 위안부 할머니인가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대한민국 국격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권이 이 정의용과 공모 내지는 지원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은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모르지만은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서 앞에 1번은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2번, 3번은 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진 부분에는 국익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권과 정부와의 결탁에 의해서 검찰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또 검찰도 조직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한계가 있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사건의 윤곽을 대충 알면서 못 들어간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못 들어간 면도 있습니다. 자, 우선 곽예남 할머니 사건에 갖고 어제 제가 했으니 그걸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곽 할머니 장례식에 정의연이 여성부가 지원한 돈이겠죠. 국가보조금 법인카드로 300만 원을 장례 비용으로 지원한 것이 파악됐다. 이건 카드 자료가 있다는 확실한 이야기죠. 근데 곽 할머니의 수양딸인 이민주 목사는 정의연 측에서는 여자 직원 2명이 2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20만 원을 준 봉투를 갖고 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총 부조금으로 들어온 건 400만 원이다. 장례 비용은 1,800만 원이라서 부족한 금액은 내가 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00만 원 부조금이 들어온 40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뭐 더 들어가게 되면 수사 영역이니까 침범을 안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셔갖고 100만 원 부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이 남죠. 이거는 법인카드로 여성부 대신 정의연이 결제했다는 이걸까요? 제 의문점이 이겁니다. 이걸까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저는 만약에 이 300만 원이 부조금 300만 원이 정부 법인카드로 나간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분명히 이건 썼다고 정의연이 썼다고 돼 있는데 누가 쓴 거고 어디에 썼는지 유용한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 국민 세금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은 대행하는 분이죠. 여성부 장관도 아니고 정의연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 300만 원을 이 300만 원과 이 목사가 정의연으로 받았다는 20만 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됩니다. 우리 검찰 서부지검. 그 다음 정의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결산 재무제표에 2019년도에 장례 지원비로 750여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타계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5분이니까 한 분당 150만 원이 지금 됐어야 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추정이죠. 뭐 어떤 분은 300만 원 주고 어떤 분 안 줬을 수 있으니까 일단 150만 원으로 추정을 하자고요. 자, 150만 원을 정의연은 일단 줬다고 보는데 그거와 여성부 대를 대행해서 국고에서 지출한 300만 원은 어떤 관계인지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동일한 것이라면 정부 국고에서는 300만 원이 나갔는데 왜 정의연은 150만 원 추정액이지만 나갔는지 나머지 150만 원 어디 갔는지를 정의연은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정의연이 자기 내부 비용과 우리도 뭐 사무실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직원들 봉급이 필요해서 150만 원 반 띄고 반 줬다라고 하면 그 반 띄고 한 부분이 적법한지 유용인지 배임인지를 추적해야 됩니다. 네. 그 하나 궁금한 게 정의연 사람들은 봉급이 없기에 이렇게 돈을 떼는 건가요? 뗐다면 말입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윤명 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시면 강연료도 이제 정의연 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의연 씨는 최저임금을 받았으니까 직원들은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렇게 돈을 150만 원을 떼어서 인건비로 써야 됐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분들이 정의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봉급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돈을 이렇게 띄워도 되는 건지 그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이게 횡령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건 아닌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봐야 되고요. 이 자칫하면은요, 이 유용과 배임에서 끝나지 않고 자칫하게 되면 늘 상습적으로 했으면 이건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갖고 했다면. 그죠? 국고를 유용한, 네, 공동정범이 많을 수도 있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민주 목사는 곽할머니 장례식 때 정의연에서 2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 2명의 인건비로 정의연이 추정 금액 15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요? 장례는 보통 3일장인데 마지막 날은 뭐 발인하니까 실질적으로 이틀인데 이틀 동안 인건비로 150만 원 나갈 수가 있나요? 그죠? 좀 이상하죠. 정의연은 또 조문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근데 조문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조회사 기능을 한 거라고 추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정의에서 간 두 분은 장례용품 일체를 가져가서 뭐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차리고 뭐 이렇게 컵도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갔다는 뜻인가? 그러면 좀 타당성이 있어요. 150만 원. 근데 이 이민주 목사는 장례 물품 지원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확인해 봐야죠. 검찰 수사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상조회사 권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를 많이 권하죠. 300만 원 정도 권하니까 여성부 법인카드 300만 원 썼다 그러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150만 원 집행했던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또 나머지 150만 원 뭐고 상조회사 간 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다고 할 경우에 정의연이 그 2명을 통해서 이민주 목사에게 20만 원을 줬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거는 정의연에서
개인적으로 한 건가요? 상조회사 사람들이었다면 이분들이 부조할 리는 없을 거고, 또 정부 법인카드에서 20만 원 부조하는 건 안 될 겁니다. 부조는 개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유용이 되는 거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의연, 지금 전체가 정의연, 제가 그림을 안 그립니다. 이 하나의 사건만 말씀드리는 건데, 정의연이 지금 돈이 흐름이 이상하다는 건 계속 보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총액이 얼마인지도 아직 모를 거예요. 더 조사해봐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노래가 영탁이 부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거 있죠. 예. 그거 보게 되면 가사에 너는 노는 남자 싫고 술이 싫다고 해서 나는 너를 좋아해서 난 술까지 끊고 놀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강남 좋은 집에서 나오냐. 그리고 너는 왜 혀가 꼬였는데 그리고 뭐 교회 오빠랑 갔다는데 너네 집 불교라며 이렇게 묻는데 너는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데 이 정의연을 보고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정의연의 회계는 분명하지 않아서 자 국고금 총액과 국고보조금과 성금의 총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100% 찾아내서 검찰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밝혀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의연이 정의롭다고 해줘야 되고요. 아니라면 따져야 됩니다. 이 수사에서 정의연 자금 중에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덧붙이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 있었다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일면서 그게 증명이 되면 검찰 수사는 무리였다는 주장이 일고 무죄를 주장하는 소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도 증강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1차적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수사적 차원은 물론이고 학문적 차원에서도 다뤄야 한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나영 지금 이사장께서는 여성학을 한 사회학 교수라고 뭐 본인도 그렇게 밝혔던 거고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민국에 사회학 하시는 분들 많죠. 소시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이 정의연 사건을 한번 연구 논문이나 또 어떤 석사 내지는 박사 학위 논문으로 특히 석사가 좋겠네요. 한번 논문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학 이론과 맞춰갖고 한번 이 사건을 분석해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건들을 분석을 하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사회재단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들의 어떤 케이스 연구로 이 사건은 꼭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이거 연구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수사 발전이라든지 사회 정의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재벌이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네 재산을 빼돌리고 뭐 상속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하시죠. 네.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그게 이제 재단인데 우리 재벌도 재단 많이 만들었죠. 정의연도 재단입니다. 왜 이걸 놓치고 계십니까? 같은 재단입니다. 재벌 재단은요, 그 오너들이 기탁한 돈을 기반으로 되게 움직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갖고 그 이자 갖고 사업을 합니다. 되게 사회복지 사업을 하죠. 근데 이 재단에 한번 자기가 출연한 돈은요,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재벌이 그 돈 빼먹다 그래갖고 점점 강화돼 갖고요. 재벌들이 코너에 몰리면 돈을 내놓는데 그 돈을 자기가 돼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걸 다 써야만 됩니다. 근데 그 수익금 갖고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옛날엔 10% 이자였지만 우리가 IMF 이후에 급격히 이자율 떨어지면서 지금 1%대 아닙니까? 이자 못 남깁니다. 법에 따라 이 재단은 또 위험한 투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지금 이자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직원들은 있으니 봉급은 줘야 되죠. 이게 갑자기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직원 수를 또 못 줄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해요. 네. 근데 명색이 재단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지금 사실 재단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을 만드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놓은 재단 출연금, 어차피 이거 내 못 가져갈 거니까 그 출연금을 사업에 쓰게 해달라. 좋은 목적. 나 그거라도 하고 싶다. 이 재단에 내놓으신 분들을 이상하게 보는 분들 많은데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 출연금으로 계속 하다가 그게 소멸되면 우리 재단 해체 이렇게 가겠다. 어차피 사회로 쓰려고 한 거 이자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해도 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가능합니다. 그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금 내놓고 뭐 그 이익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 재단은요, 어떤 출연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재벌이 내놓은 걸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단체도 아니었죠.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 국고보조금하고 성금으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네. 이게 많이 들어와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또 원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금과 국고보조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 금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요 집회 아닐까요? 소녀상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보시라는 겁니다. 선의의 뜻도 있겠지만은 돈이란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숱한 감정의 신들 또는 뭐 자연의 신들이 다 있지만 돈신은 없어요. 돈신이 있으면 제우스도 힘을 잃는답니다. 돈이 어쩌면 최고신일지도 몰라요. 유일신 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뭐 고대로 올라가면 돈이 있었냐 논쟁이 있었겠지만 돈에 준하는 뭔가는 있었겠죠. 그렇게 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성금이나 국고 보조금이 들어도. 자전거와 비슷해요. 자전거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쉽죠. 아주 기술자가 아니면 넘어지죠. 계속 달려야 되죠. 점점 확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직원들도 연봉이 올라갈 테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조직을 만들면.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많아져야 국고 보조금하고 일단 늘어나기 쉽고 성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특이하게 모든 돈에는 마가 끼고 사가 낍니다. 아무리 공명정대 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도 아주 어려운 분들 보게 되면 돈 주잖아요. 감정이 움직인 거잖아요. 감정 움직임 돼서 사가 끼고 마가 끼잖아요. 이 돈은 사람 홀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을 모실 때, 할머니들이 많아야 될 때, 많아야 이 정의원도 돌아갈 텐데, 과연 이분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맞는가 하고 정확한 검증을 했는가, 이걸 물어봐주셔야 됩니다. 안 했다면 문제라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했듯이, 73년도에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일본의 기자가 썼고, 또 그걸 갖고 영화로 만들어서 대히트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합병된 식민지니까 뭐 문서가 없지만 걔네들이 와서 위안부 끌고 갔기 때문에 기록이 있어요. 그거랑 안 맞으면 그럼 이상해지는 거죠. 네. 꼭 위안부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위안소에만 있었다고 확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2차 대전 때 동경이 그렇게 공습을 안 당했어요. 주로 공습당한 데가 우리로 따지면 울산같이 공단이 있는 나고야였거든요. 그 다음에 원폭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고. 그래서 일본은 의외로 문서가 많이 훼손이 안 돼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찍소리 못할 만큼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있었느냐 이겁니다. 정의연. 위안소와 유곽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초기에 90년대에 이 위안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구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연의 전신도 정대협의였습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인가? 정신대가 위안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에 가까운 일하러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거 갖고 흥분했다가 정신대 이분들이구나 하러 해서 정부 예산 7천억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줬잖아요. 네. 박정희 정부 때는 돌아가신 분들만 했었으니까 그 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못 해준 거를 또 살아있는 분들 못 해준 거를 노무현 정부가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린 정신대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습니다. 근데 위안부는 일본이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니시오카 스토무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피해자 할머니라고 하는 A씨를 그냥 대상입니다. 물론 기사에는 실명이 있지만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안부로 인정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인데 그 할머니 재판은 그 할머니가 위안부냐 아니냐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다. 그 조약 문제를 놓고 뭐 배상 문제를 다투는 재판이었는데 따라서 할머니가 나는 위안부 출신이다라고 주장한 거 그건 다투지 않고 마지막 판결문에 그 할머니는 이러한 할머니인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맞아요. 일본서 특정인을 놓고 위안부냐 아니냐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모든 원료는 이 할머니는 당연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안부로 인정했다라고 기사를 써왔거든요. 집단 오보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수정을 해야 되죠. 네. 일본도 법조인들이 깐깐합니다.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검찰청법을 바꿔갖고 뭐 정년 연장 뭐 어쩌고 하려고 하다가 검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개입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 검찰들은요, 한번 검사가 되면 평생 검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하는 걸 창피로 알아요. 진급 못해도 끝까지 갑니다. 국회의원 알기를 제 표현으로 하면 개똥으로 합니다. 잡아들일 대상으로 알지 거기랑 뭐 내가 그만두고 국회 가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재판부 판사들은 훨씬 더 자부심이 강해서 정치 우습게 봅니다.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막 원하는 정치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 안 해줘요. 일본 민주주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니시오카 스토모가 씨가 주장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그분이 내게 처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어땠다라고 하면서 수상한 느낌이 나는 발언을 해놨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제대로 가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짜 위안부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질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윤미향 씨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SNS에 띄운 걸로 보게 되면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매우 불리해지면 이걸 터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이 아주 혼란에 빠지겠지.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은 남산에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지원해서 만든 남산의 기린비를 부숴야 되는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왜 흥분한 거 왜 흥분했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위안부를 운영 안 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안부 썼습니다. 과장되어 있는 걸 없애는데 그러다 보면 다 부정되고 우리가 자괴심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취재를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스스로 터져버렸네요. 이게 이렇게 터지면요, 광주에 있는 5.18 유공자 명단 다시 보자는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분은 5.18 가담자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저 통화했습니다, 옛날에. 아니,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5.18뿐만 아니라 5.18과 관련된 어떤 시위의 한 사람들도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된 거고, 그 증이 이거다 하고 공개해서 인터넷 보면 이 사람 이해찬 대표의 유공자증 다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5.18은 아니죠. 근데 김문수 씨 의원도 전 지사도 이 법대로 하게 되면 5.18 대상자입니다. 근데 본인은 신청 안 했대요. 나는 아니야. 그래서 안 했답니다. 누가 이렇게 5.18을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법을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아닌 일을 또 집어넣겠는지 이거 따져야죠. 그리고 그 법을 없애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공정해지죠.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연금 받으려고 한 겁니까? 물론 희생이 됐다면 해드려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에서 하는 게 맞지만 진짜 그 뜻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덕택에 지금 뭐 좋은 자리 갔으면 그게 충분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게 제대로 밝혀지면 우리가 민주와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하셨으니까, 정의와 민주를 주장하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본은 한일 위안부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엄격한 잣대, 아까 니시오카 스토모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잣대를 내밀려고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일일이 따지면 어떡할래요? 물론 이렇게 뭐 대화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정치력을 일으켜서 그거 따지지 않게 하면서 한 큐에 쉽게 말하면 해결해버렸습니다. 일본도 위안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 예산을 내놨습니다. 그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이 요구했던 요구 조건이잖아요. 일본 총리 이름으로 사과하고, YS 때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로 사과를 했는데 총리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 예산을 내놨지 않습니까? 93년에는 일본 정부 예산에는 성금으로 내놓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받아냈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뒤집은 세력이 누굽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돼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문제로 가게 되게 되면 정의연이 받은 돈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정의연이 돈이 가도록 누가 도와준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탄핵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자꾸 보수 대 진보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건지도 몰라요. 네. 위안부 문제가 자꾸 커져야만 성금은 들어옵니다. 정부 부족. 이게 안 들어오면 줄어들겠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다 돌아가시면은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받기는 어렵겠죠. 성금도 줄어들 거고. 하여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계속 늘어온 추세가 있었어요. 분명히. 중국에서도 오시고 그 사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일본도 찍소리도 못할 만큼 위안부 할머니를 검증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였습니다. 그만큼 위안부 할머니는 참 우리한테는 가슴 아픈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온 성금으로 정대협은 안성의 펜션 같은 걸 운영했대요. 그 펜션 구입 자금도 비싸게 주고 나중에 싸게 되파는 구조로 해서 이게 뭐지? 업계약서 만들어서 자금 삥땅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사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요. 정부 재벌들이 돈을 지원하려면 누가 전화 하나 걸어줘야 되잖아요. 정치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정대협에 있던 분들이 왜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합니까? 어려운 분들만 도우면 되지. 제주기지 반대 투쟁할 때 왜 윤미향 이사장은 동참하셨나요? 네, 각각 연대를 통해서 서로 정치력을 결속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특정 정치 세력이 결탁해하고 같이 굴러온 구조가 아니냐 이거요. 이거를 서부지검이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합니다. 3만 불 국가에서 이 정도는 더 발전하려면 이걸 깨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학적 차원에서 봅시다. 탈코트 파슨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구조기능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사회학에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적, 상징적 상호주의 등등이 있는데 갈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게 갈등주의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제 귀는 뭘 먹거나 바라보지 못하죠.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조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나쁘면 잘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구조 기능이 잘못되게 되면 사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구조 기능주의입니다. 저는 이 정의연 사건을 우리 사회학자들, 이나영 이사장 같은 이런 사회학자들이 사회 구조 기능주의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구조가 정의연이 잘못되어 있고 거기에 오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검증이 잘못되어 있고 성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재단에 관한 법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었는지는 정의연이 한번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NGO들이 정부 사업을 수탁해서 대행합니까? NGO라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니까 비영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 돈을 받아갖고 물론 자기는 이익을 안 챙겼다 그러죠. 근데 이익 다 챙기죠. 자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은 받고. 네. 요즘 사회적 기업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비영리 단체라면서 영리 단체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허점이라는 얘기죠. 이걸 사회 학자들이 구조기능주의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아니면 좋다면 좋다 발전한 방향이 있으면 이거 다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부는 아까 300만 원 지출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는 확인했다 그랬는데 그걸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확인했는지 아닌지 검증 안 한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정치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행정부와 시민단체의 유착 여부를 봐야 됩니다. 안 봤으면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요 굉장히 힘이 센 조직입니다. 이런 재단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네. 행정부와 민간단체의 유착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가 많이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진보대 보수사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윤미향 씨는 이사장을 내놓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 진출 과정에서 이영수 할머니와 통화가 있었고 이영수 할머니가 이 기자회견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정치하고 뭐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게 되면은 정치학자들이 정치 시민단체와의 유착, 정경 유착뿐만 아니라 이런 걸 조사해갖고 이런 것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없이 이 사건을 그냥 휙 지나가서 뭐 정치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여권 국회의원들이나 당선자 일부 세력 또는 뭐 대통령의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분들이 과거에 문재인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는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또 노무현 정부에 참여해갖고는 인천 김성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모욕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까? 예, 이때 잣대하고 그때 잣대하고 다름은 뭡니까? 이래서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건가요? 떼거리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부지검 한번 힘을 내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긋나면은 검찰을 질타하시면서 이거를 막는 세력이 누군지 그걸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